이번에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1학기 학부모 상담.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갔었는데 부모님들이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전화 상담 코로나 때는 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선택하시라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는데 전화가 좋은지 방문이 좋은지 부모님들은 그거부터 또 고민이 되셔.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은. 나는 이제 상담이 아까 말했듯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2번 있잖아. 근데 1학기 상담하고 2학기 상담은 좀 달라. 1학기 상담은 이제 학기 초에 주로 그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들으려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가 주 목적이고 2학기 상담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까 전화 상담, 뭐 대면 상담 요거를 물어봤는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그거가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 그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학부모 상담의 내용이 중요하지. 일단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 학부모 상담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뭐 전화로 하든 그치, 대면으로 만나든, 하든 만남으로 하든 그거는 전혀 중요치가 않고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면 돼. 직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전화로 그래.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상황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가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색하고 이제 뭐 서로 어떤 친밀도가 전혀 그리고 정보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지 무엇을 얘기를 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긴장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일지 그게 궁금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1학기 때는 이제 그 학부모님한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 왜냐면은 그 집에서 이제 학교 생활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런 차이가 심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집에서는 입국 말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치 반대로 집에서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고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안에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가정의 분위기 같은 것도 이렇게 귀뜸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 아이를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 교사들은 1학기 학부모 상담에서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해. 그렇지.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의 모습은 어떤지가 사실 왜 궁금하냐면 그 아이의 이제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를 파악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뭐 아이가 되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툼이 많고 막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그렇지. 사실 지금 요즘에 되게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감정 조절 못하는 감정 조절을 못하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내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지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이제 대놓고 아이에 대한 상황을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1학기 때는 이제 그게 학기 초 며칠만 지내보면 사실 그게 딱 보이거든. 그렇지, 드러나지. 사실은 아마 그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드러날 거야. 맞아.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제 가정 내 분위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근데 나는 있어.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정 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 좋게 파악을 하시면 어떡하지? 오해를 그렇게 또 더 낙인을 찍어버리실까? 그런 또 걱정이 되기도 해. 부모님 입장에서 말이야. 그런 아이를 위해서 개선을 만약에 할 거라면 선생님과 부모님은 나는 사실은 원팀, 협력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아이를 하나를 두고 선생님과 부모는 도움을 같이 줘야 하는 협력
맞지. 팀이야. 맞아. 협력팀인데 그 사실을 숨기거나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담의 의미는 전혀 없고 아이를 같이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이제 이끌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그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런 협력팀으로 보면은 좋겠어.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너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약역성이 있거나 아니면 ADHD 진단을 받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어디까지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사실 그때 나도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해. 근데 정말 그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마다하고 선생님은 안 계실 거야. 같이 도움을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히려 선생님이 알았을 때 더 많은 도움과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를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숨겨서도 안 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학기 초라면. 맞아. 그 아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막 자기가 좀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럼 사실 뭐 약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담임선생님도 사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를 감안해서 이제 반 운영을 할 수가 그렇지. 있는 거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다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미리 알고 그 아이들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조치를 좀 할 수도 있을 거고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모범생이고 뭐 자기 할 것을 딱딱 하는 친구들은 사실 말할 게 없고 사실 그런 친구들은 상담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외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히려 상담 시간에 그것들을 좀 선생님과 잘 의논해서 네가 말한 대로 잘 협력해서 한 학기를 운용을 할 수 있게 서로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지 나는. 협력팀으로 좀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로서 생각을 맞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 편식을 할 수도 있고 아토피나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운동에 있어서 또 운동 능력이 있어서도 막 되게 약해가지고 체육 시간에도 이렇게 뭐 오래 햇볕을 받는다던가 뭐 이러면 픽 쓰러지는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약을 뭐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강적인 부분 또 우리 반 아이가 병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가발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체육 시간에 조심해 달라.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거꾸로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신체적인 활동이 너무 심한 걸 했을 때는 이제 가발이 이제 뭐 벗겨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뭐 정신적인 거 문제도 포함이겠지. 뭐 그런 건강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정보를 이제 얻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아이에 대한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알면 알수록 또 그러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성격 같은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그 성격적인 부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 전 학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선생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이 있잖아.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좀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로워요. 그런 거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바로 보이시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를 같이 이렇게 컨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아이를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빛나게 좀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해주실 수도 있고. 선생님 역할이 참 다양하게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발표를 많이 하잖아. 그 발표 불안이나 뭐 대인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 앞에 나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경우보다는 그런 걸 알고 아이를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입장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 많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 시켜도 목소리가 전혀 커지지 않는 경우, 그런 많지. 아이들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좀 영향이 큰 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리 아는 경우라면, 그래, 우리 누구는 다음에 해보자, 라든지, 준비가 되면 해보자. 좀 후순위로 밀려주는구나. 그렇지. 그다음, 준비가 되면 다시 얘기해줄래?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고 잘 모르는 경우는 이제, 뭐,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면 그냥 라든지 순서대로 해보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럼 그 아이는 안 하고 왜 안 해?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 기다리게 하는 기다리기 짜증나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 얘들아 누구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선생님은 또 기다려준답시고 그럴 수 있구나. 얘들아 기다려보자. 계속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해. 그러면 친구들은 야, 왜 안 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점점 더 위축이 돼서 발표는 더 무섭고 아이들이 나를 질책하고 하는 걸로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 피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그 전 학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야기들도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친구들하고 왕따 비슷하게 겪었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한테 미리 정보를 주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그 아이에 맞게 조금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안 가도 선생님이 알아서 다 파악하시겠지. 우리 애를 다 파악하시겠지. 하지만 이게 학기 초에 미리 알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과 그렇지. 그거를 하나를 파악을 해주신 거하고는 다르지. 파악을 할 때까지는 사실 하나하나 다 파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까지 그 아이가 조금 걔가 소외될 수 있고 상처받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아. 해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부터 사소한 아이에 대한 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냥 그래 좋네. 협력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 선생님하고 이제 돈독한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만남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너무 좋겠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을 만나러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 읽는 게 조금 더디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언지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좀 쉬운 부분을 익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센스쟁이 선생님. 뭐 이렇게 수적으로도 이제 조금 누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쉬운 하면 부분으로 발표를 시켜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면은 사실 아이들한테도 좀 되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이게 순서대로 계속 돌려야 되니까 뭔가를. 그러면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이 의도하진 않으신 건데. 아이가 이제 제때 발표를 못하거나 이렇게 우물쭈물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혜정쌤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다, 우리 딸도. 근데 늘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긴 했어. 요즘에는 너무너무 진짜 따뜻한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는
이야기만 하면 나는 내 생각은 다 이렇게 그래. 보듬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한 2년, 3년은 좀 늦어진 기분이긴 해.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아마 지도를 좀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 맞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지. 근데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거 커피 한 잔 알지? 커피 한 잔도 마음만 나도 뭐라도 해드리고 진짜, 싶지. 10잔이라도 해드리고 싶어. 우리 집 애가 좀 선생님들의 도움을 늘 많이 받았기 받아서. 때문에 커피 10잔 드리고 싶은데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진짜 막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거든. 그 말씀만으로만 있으면 선생님들도 뭐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 다 챙기시려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1년이 늘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좀 말씀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시면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도 되게 힘이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너무나지. 같은 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학부모 1학기 학부모 상담은 이제 아이의 정보를 부모님께서 많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를 좀 어머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부탁드릴 부분은 미리 이제 생각을 하거나 메모를 해서 긴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빼먹지 않게 하시면 뭐 더 알차게 그러네.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도움 줘서 진짜 고맙고 앞으로도 부탁해. 알았어. 약속 다 해보겠습니다. 이거